가장 좋은 건 하락장에서 패닉 세일이 왔을 때, 어제 얘기했지만 패닉 세일이 오면 어떻게 된다? 5분봉 기준으로 3틱을 기다리세요. 5분봉 기준으로 3틱, 아니면 3분봉 기준으로 3틱. 그래서 그 3분봉이냐 5분봉이냐의 차이는 얘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거래량이 많이 가격이 떨어지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3분봉으로 해서 3틱 정도 기다리시면 되고요. 좀 천천히, 이거는 사실 감에 좀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경험치에 따른 건데, 좀 천천히 떨어지지만 꾸준히 빠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5분봉으로 한 3틱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1차 매수를 들어가시면 웬만해서는 코인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1차 매수로 뭐 한 5분의 1 정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단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또 3분봉이나 5분봉으로 한 틱이 또 넘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좀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졌다 싶으면 또 1차 매수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또 1차 또 매수를 하면은 평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보통 제 경험상 5분봉 기준으로 한 5틱 정도면 웬만해서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저께도 그랬고요. 어제도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어제 거 한번 볼까요? 어제 제가 방송했을 때 먹었을 때 보시면 1월 4일 맞죠? 어제 방송했을 때 타이밍이 아마 요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때쯤 주웠는데, 보시면 여기서 하나 둘 떨어졌죠. 그리고 약간 횡보했죠. 그러면 이거는 카운팅을 안 하시면 돼요. 또 하나 둘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잖아요. 전 여기서 주선 거죠, 저 같으면. 그리고 뭐 한 틱 더 지났는데 여기서 좀 빠졌어요. 근데 다시 금방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틱 주선 거 가지고 여기 상승 왔을 때 털고, 또 저는 일단 제가 저점 줍는 거는 잘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데, 고점에서 터는 건 저도 잘 못해요. 제 별명이 발목협회 회장이라고, 항상 주스면 발목에 판다고 그런 별명을 좀 많이 얻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고점에서 파는 건 알아서 파시고 저점에서 줍는 법입니다. 그래서 팔았죠. 다시 하나 둘 세 번이에요. 세 번째 왔을 때 여기서 또 주웠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조금 더 빠졌지만 금방 돌아왔고, 또 조금 더 빠졌지만 뭐 어디서 주술지 모르겠어요. 요 맨 아래서 운 좋으면 주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주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주웠다 한들, 뭐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추매를 했어요, 예를 들어. 한 틱이나 두 틱 더 지나서 추매를 했다 하면 평균 단가가 아무리 못해도 한 요 정도엔 걸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반등이 오기 때문에 잃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일단 단타를 칠 때 지금 프리미엄을 좀 보는 편이고요. 프리미엄에 더해서 이제 이 차트를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근데 왠지 오를 것 같네요. 일단 여기서 조금만 탑승을 하고요. 사지면, 안 사지면 어쩔 수 없고, 사졌네요. 제가 봤을 때 이쯤에서 슬슬 반등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여기서 좀 더 추매를 하겠습니다. 사지면 말이죠. 네, 일단 조금 더 추매 들어갔고요. 지금 평단이 3,337만원이네요. 그리고 2천만원 들어가 있고, 왠지 반등할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러면 반등을 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할 만한 애들을 좀 노려봐야겠죠. 이더리움도 아까 보니까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비트가 반등하면 제일 먼저 오를 만한 애가 이더리움이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추매를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추매를 했고, 지금 플러스로 다 돌아섰죠. 코인 단타를 칠 때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조정이 좀 세게 오면 거의 대부분 반등이 옵니다. 거의 대부분 반등이 오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렇게 프리미엄이라 해서 여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랑 가격 차이가 좀 발생하는 그런 현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3,150만원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국내 거래소에는 3,350만원 정도라고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왔는데 이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죠. 아까는 7% 정도여가지고 한 250만원 정도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높았는데 국내 시세가 지금은 점점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한국 시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등을 해도 이게 진짜 조정이 아니라면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수익이 아주 쫙쫙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더 넣을 걸 좀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네, 비트 잘 가고 있고 이제는 슬슬 정리해야 될 시점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르는 힘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정리할 때는 저는 분할 매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정리합니다. 이 횡보할 때가 문제인데 어쨌든 패닉셀이 맨날 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횡보할 때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거는 그냥 제 방법이에요. 횡보할 때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 일단 횡보할 때는 돈을 많이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코인은 횡보를 딱 한다 싶으면 봇들이 다 멈춥니다. 봇들이 다 멈추고 거래량이 확 떨어져요. 거래량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매수와 매도 간의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거래량이 없는 코인들은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래량 없는 코인들은 뭐가 좋을까? 썸씽 이런 거 거래량 별로 없죠. 자 보시면 이거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돼요. 3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얼마 안 되시죠? 금액이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매수벽도 별로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정말 단타 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체결창인데 우리 호가창이라고 하죠. 이 체결 호가창과 이 체결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시면 체결 시간을 보세요. 뭐 1분에 3건, 1건 뭐 그리고 뭐 한 6분에 1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 금액 보이시죠? 뭐 1,000원, 5만원 네 이런 것들은 일단 버리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 단타를 칠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단타 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순간 이 봇들이 우리가 샀다는 걸 인지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이걸 사잖아요. 24원에 샀어요. 그러면 봇들이 23.8원까지 훅 뺍니다. 일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 떨어진다 싶어서 이 가격에 털겠죠. 그러면 다시 봇이 기가 막히게 24원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사서는 재미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으면 재미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이 많은 코인들 위주로 놀아야 되고 지금 다행히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큰 코인들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변동성에서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횡보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직장인 기준입니다. 차트를 계속 볼 수 없다는 가정하에 일단 이게 핸드폰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람을 맞춰 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핸드폰을 보시면 알람을 맞추는 게 있거든요. 업비트 앱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시세가 263원 정도 됐다 그러면 260원, 뭐 258원, 256원 그리고 위로는 뭐 266원, 268원 뭐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알람망을 구성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을 봅니다. 회사에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알람이 딱 떠요. 예를 들어 아래로 떨어진 알람이다. 그러면 일단 리플 시세를 먼저 보겠죠. 예를 들어 난 리플로 오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리플 시세를 한번 보고 바로 비트코인 차트를 봅니다. 이 김프 여기 들어가서 김치 프레임 한번 보고 비트코인 시세도 한번 보고 근데 비트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리플이 빠지고 있어. 아니면 예를 들어 리플이 오르고 있어. 그러면 리플이 빠졌을 때는 한 2원 정도, 1원 정도 낮게 체결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질 때까지 일단 기다려요. 안 사지고 오르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지면 그걸 가지고 존버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오전에 270원까지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아침에. 근데 사실 어떤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지만 아침이 제일 바빠요. 저도 아침이 바빠서 이거 못 봤는데 이때는 일단 포기했죠. 갑자기 확 올랐으니까. 그리고 알람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260원대 저는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알람이 뜨더라고요. 263원이 깨졌대.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나는 260원, 259원 정도의 매수벽을 걸어놔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거고, 그래서 그때 걸어놔서 그때 사진 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260, 한 3원 정도에 털었고요. 보니까 비트는 오르는데 리플은 거의 안 올랐어요. 예를 들면 15시 한번 볼게요. 15시 때 비트 확 떨어졌죠. 근데 15시 때 리플의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비트는 떨어졌는데 리플의 가격은 변동이 없어요. 이 말은 누군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해외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어제는 248원, 249원 막 이렇게 놀다가 코프가 살려줬거든요. 어제는 그랬는데 해외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여기서 내가 베팅을 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좀 고민을 해보고, 저는 이제 263원에 베팅을 했던 거고, 딱 요 선입니다. 요 선에서 어쨌든 일단 샀으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는 게 맞긴 한데,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을 했냐, 리플은 아무리 빠져도 250원 아래로 빠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왜냐, 여기 바닥 다져놓은 게 너무 아깝잖아. 여기 지금 보시면 바닥을 이렇게 잘 다져놨는데 이거를 추세를 깨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뭐 한 150원, 160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0원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내가 230원대에서 죽겠다, 220원대에서도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일단 5만 개를 이때 구매를 했고요. 그 5만 개를 지금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8만 개를 주문했는데 8만 개 중에 3만 개는 아까 266원에 털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산 거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이고,